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엘미라도르 유적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요렇게 이제 밑바닥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림으로 부분으로 복원한 거거든요. 여기도 이게 이제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정말로 전형적인 그 마야의 재전 중심지 아크로폴리스예요. 여기가 지금 높은 피라미드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띠까레 피라미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주위를 둘러싸면서 여러 가지 관청이라든가 요 뒤쪽에는 이제 공놀이 하는 데도 있고 의뢰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서 보니까는 요것도 이제 상상도인데요. 여기 보면 뭐 특별히 위험 있는 사람이 여기 조금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 우산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장이라는 곳이 꼭 의뢰가 중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행정이 나오겠지만은 여러 마야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도 하고 그 의뢰가 하나의 축제 비슷하게 하나의 축제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이제 띠까레 피라밋인데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집트 피라밋은 무덤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구라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종교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집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마야 것은 보면 바깥쪽으로만 있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는 문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깥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가팔라요.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네, 올라갔었는데 가운데 세 줄이 있어요. 그걸 잡고 위험해서.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더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재밌는 게 계단이 몇 개예요? 9개.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은 이게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서 요거를 건축물을 지은 사람의 유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9계단, 지하의 세계죠. 그런데 이 건물을 발굴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테말라 사람들이 아니고 1940년대가 그때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발굴했거든요. 네. 발굴해서 보니까 이쪽이 띠까레 관할지라고 생각되는 유적지에서만 한 3천여 개의 피라미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 아니고 뭐 크고 작은.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정부에게 말하죠. 껍데기를 좀 벗기게 해달라. 다 부시겠다는 얘기죠, 하나를. 그렇게 해서 철저히 외부부터 내부까지 공부해서 기록을 남기겠다. 이 피라밋은 아니고 다른 피라밋을 이제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부 모습인 거죠? 예, 요거는 2000년대에 발굴된 거예요. 산바르톨로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가 이 띠까레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요 그림을 택했거든요. 들어가니까 요 사이는 잡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메우려고 오만 잡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 옛날의 피라밋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옛날의 피라밋을 굳이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보니까 여기가 열대우림 지역이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이 조그만 광장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밟지 않으면 금방 풀이 자랍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시험 발굴이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일정 간격으로 파내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함이 받을 때까지 파내려가면서 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 밑에까지 전부 다 지방공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7.5m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래도 지방공사가 계속돼서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올라왔죠. 지방공사를 하니까 하나의 피라미드를 세우면 덧붙여서 그 위에다가 자꾸 다른 피라미드를 세우는 게 새로운 피라미드 세우기 위해서 지방공사하는 것보다 일이 적죠. 그래서 이제 많은 피라미드이 이렇게 내부 피라미드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내부 피라미드는 아주 잘 남아 있죠.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가 하니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밀림에 뒤덮여 있었거든요. 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산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위치인 거예요. 대표적인 인공산.
인간이 만들어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산이죠. 전부 다 풀이 있는데, 예, 윌리엄 사투르노라는 사람이 이 일대를 이제 발굴을 할까 말까 하고 예비 조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쿵 떨어졌대요. 여기가 지금 막힌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똑딱 떨어진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데 멋진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나와서 네, 화면이죠. 그런데 그 얘기해 드렸던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표를 마야 학회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과테말라에서 있는 마야 학회 했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에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인 윌리엄 사투르노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갖다 놓고. 그런데 뭐 흥분해가지고 본인이 너무나 좋아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이 이 벽화 그림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쪽은 없었고. 근데 해필이면 이 사람 여기에 똑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이 그림이 상당히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벽화가 많이 발견됐지만은 가장 늦게 발견된 벽화가 100년에서 200년 사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도 재밌어요. 여기가 옥수수 신의 탄생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옥수수 신이 탄생해가지고 짠짠짠짠 이렇게 전부 다 선물 보따리를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그냥 땅이 아니고, 여기가 깃털이 있는 뱀의 얼굴이라. 여기에. 요 뱀의 꼬리가 보이죠? 그럼 저기 그 깨살고아들 예, 그 깨찰과들이에요. 그럼 그쵸. 근데 그것 지적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깨찰과들이 나타난 거는 영향을 준 거는 후기거든요. 마야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른 시기이잖아요. 그러네. 이런 100년 뭐 200년 사이라고 하니까 그때도 뭔가 있었던 거죠. 근데 띠까레 역사를 보면 그때도 이미 깃털뱀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깃털뱀이 왜냐하면 떼오띠아칸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떼오띠아칸은 0년에서부터 600년 사이에 발달하거든요. 근데 한 300년 전쯤에 띠깔과 까미날 후유라고 과테말라 시티에서 가까운 유적지 있거든요. 네. 그쪽을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띠깔은 왕조가 바뀌죠. 그런 사건이 있으므로.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 떼오띠와칸과 예. 마야 간에 예. 영향을 미쳤다는 거를 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짐작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초기니까 네. 발굴이 되면 더욱더 많은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뒷갈에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을 지금 그림으로 다시 그린 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광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양쪽에 피라미드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여러 다른 부속 건물. 저렇게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하나만 있는 다 있는 부분만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꼭대기까지 다 남아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부셔져 있지만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띠까레 요거를 만든 사람, 만들라고 명령한 사람의 유골이 여기 묻혀 있거든요. 밑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전부 다 요 건물들도 대부분 유골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종교적이었던 이유로 이 광장이 건설된 것 같아요. 행정적인 것보다는. 모든 건물에 대부분 다 유골이 있거든요. 그럼 무덤이자 신전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요거는 마야의 피라미드 형태인데요. 지금까지는 건물이 피라미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집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요 집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면 여러 개죠. 그리고 계단이 또 옆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5층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건 시기적으로 좀 뒤에겠네요. 예, 시기적으로 조금 뒤에 있고, 뒤인데, 뭐 그렇게 많이 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기존 고전기의 피라미드 형태를 맞추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사람들이 그 인공적인 산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스나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띠까레 안쪽에 빨간 건물보다 꼭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동식이 근데 이 띠까라고 에즈나하고 거리는 얼마나 돼 있나요? 엄청나게 멀죠. 띠까르는 과테말라 북부에 있고, 네. 과테말라 북부, 에스나는 멕시코 요 베라크루스 있는 그쪽이 있잖아요. 아, 메리다가 더 가깝겠네요. 요 액발람, 이건 바로 유카타반도 북쪽에 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발견한 겁니다. 1990년 이후에 나온 건데, 요 건물은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지은 거예요. 요 건물도 보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밑바닥을 편판하게 여기 새카만 것이 전부 다 입구예요. 아까 에이스나처럼 들어간 입구. 그러니까 방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2층에도 있어요. 3층도 있고. 근데 이제 좁혀가면서 규모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건물은 요 사이사이에 멋진 조각이라든가 신들의 얼굴 그림을 그려놨고, 그리고 상형 문자가 적혀 있는 비문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이렇게 거주하는 거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에이스나는 5층 건물에 뭐 특별한 장식이 많이 없어서 네. 거주지였나? 그리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을의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깔라크물 깜베체인데요. 깔라크물은 상대적으로 에이스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에이스나와 띠깔 사이쯤 있나? 그런데 여기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피라미드가 아까 액발람에서 본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네. 이쪽 가운데 계단이 있고 또 층계참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는 이제 좁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위는 지금 다 부셔져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게 요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몇 개의 건물을 딸딸딸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축대형이라고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뭐 옛날에 보면 저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네. 저 산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냥 저면 꼬당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짓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그나마도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한 다음 그 층계참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방들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나라의 왕족들, 하여튼 좀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자 살았던 곳이 아닐까. 거주 지역일 수도 있다. 예. 이것도 보면 이 까라꼬리거든요. 지금 요게 줄같이 보이지만은 계단인데 좀 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멀리 찍어서 깔라꾸물보다 더 멀리 찍어서 작아 보이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방입니다. 그리고 또 방이에요. 여기서 이걸 자세히 보면 밀림에 뒤쌓여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깔라꾸물에서 가서 보니까 이 피라미드를 보려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하도 가파르고 높아서 이러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는 무더워가지고 땀을 빨빨빨빨 흘리고 있어요. 근데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 딱 쓰잖아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민들도 우리가 이제 집자리 구조 같은 거 찾잖아요. 전부 다 석회로 바닥을 바른 바닥이 나타나요. 석회가 이제 습기를 흡수하고 그리고 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죠. 근데 여기는 그것도 넘어서 이제 완전히 고층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아까 그 띠까레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광장의 역할을 한다고 아크로폴리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지금 보여준 좀 특이한 이런 좀 넓은 높이가 낮고 아니면 두 층으로 돼 있는 그런 거 축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 광장이 제가 사진에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광장 역할을 하기에는 좀 용도가 다른. 예, 용도 하나. 그래서 오늘 이제 피라미드의 여러 가지 모습. 좀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제 위치라고 불러야 될 거. 위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이건 전혀 피라미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피라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상도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된 요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엄청 높잖아요. 근데 높은데 여기는 아예 고원을 이뤘어요. 그러네요. 그 위에 짠짠짠짠짠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여기가 요 아래층 여기서는 제전
할 수 있었겠죠. 정치, 재정 중심지가 될 수 있지만은, 그 뒤쪽으로는 이쪽은 살림의 공간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래도 다 사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수가. 근데 진짜 저 엄청난 돌들을 응. 저렇게 높이 어떻게 쌓았을까 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그게, 궁금증. 그런데 엄청난 높일 뿐 아니라, 숫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네. 그래서 참 궁금하죠.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발굴하러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후기 고전기의 이제 피라미드인데요. 이 난리치고 높이 쌓고 축대 쌓고 막 이러는 거는 고전기로 대충 끝나요. 고전기가 끝난다는 것은 약 900년 이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나머지 사람들도 도시를 버리고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유카탄 북부에 갑니다. 유카탄 북부에 가서 치첸 이사의 그 유명한 국굴간 신전인데 지금까지의 이제 피라미드가 용도가 이제 깐 같은 벨리스 같은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용도였잖아요. 그리고 무덤으로 쓰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용도예요. 공공 건물이 아닌데 치첸 이사에서는 일단 유골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1990년부터 발굴을 했는데 유골을 반쪽만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유골이 있는데 그 위로 요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작은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를 이제 헌정하기 위해서 어린이를 희생시킨 거예요. 내가 앞쪽을 시험 발굴을 했으니까 나보고 뒤쪽을 시험 발굴해라. 아마 반은 저쪽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모른대요.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무덤은 그 외에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 전체가, 피라미드 전체가 약 30m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규모가 큰 건 아닌데, 이 피라미드의 특징은 전체가 달력의 상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 첫째는 요 계단, 그리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364조, 그리고 뚜껑까지 합해서 365일을 표현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이쪽이 두 개 합해서 52년을 말합니다. 52년은 마야의 달력이잖아요.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달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했잖아요. 여기 있거든요. 요쪽에 쭉 줄이 있죠. 성스러운 세노떼에 갈 수 있는 길이, 직선길이에요. 피라미드가 네 방향으로 다 골고루 열려 있지만은 뱀이 내려오는 얼굴, 있는 것이 이쪽 북쪽으로만 나 있어요. 나머지 세 중에는 안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쪽이 사크베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얀 길이에요. 우리가 놓은 게 아니고 마야 사람들이 돌로 놓아서 닦았어요. 길로 닦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스러운 세노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유골이 발견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의뢰의 끝이구나. 우리가 1500년 이후로는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이 밀림 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내부 전쟁도 있었으니까 그때도 떨어져 죽고. 그래서 옛날 유골하고 좀 구별을 해서 위치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요 피라미드는 위치가 주위로 4개의 세노떼가 있어요. 이 세노떼가 아니고 주위로 또 동네 사람들이 쓰는 세노떼가 있거든요. 슈돌록을 비롯해서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세노떼를 줄을 연결해서 맞추면 여기가 됩니다. 여기 꾹꾹한 피라미드가 있는 위치가 돼요. 요 피라미드는 주위의 4방향에서 오는 세노떼하고 맞추고 요거 자체는 달력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건물 자체가 제의적인 느낌이 들죠. 이게 이제 그 달력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52개의 판넬이 이렇게 흰색이고요. 파란 거는 또 9계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개 합해서 18. 뭐 이렇게 해서 철kin간 합 2개의 달력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몇 년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피라미드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해 뜨는 것을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 뜨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동그란 해가 지나가야만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붉은색을 제가 이제 집어넣어 놨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방위가 공간을 포함하면서 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죠. 그런데 이 그림자 중에서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쿠쿨칸 신전인데요. 아까 머리가 여기 있죠? 꾸꿀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여기 지금 둥글이죠? 네. 이 둥그렇게 하는 것이 꾸꿀이에요. 까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둥글게 몸을 둥글게 하면서 내려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분대예요. 아까 일주운동 해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 시각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요 각도를 맞춘 거거든요. 이 각도를 맞춰서 이쪽에만 그림자가 지게.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건물이죠.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더 흘렀어요. 사람들은 벌써 구경 끝났다 하고 이제 가고, 이쪽으로 보면 아까는 꾸불꾸불한 게 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르르 내려옵니다.